화장품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곱 번째로 세정제, 어떤 세정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 몸을 닦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헬스한 후에 이제 간단하게 땀을 닦기 위해서 샤워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몸을 열심히 닦으시는 분들을 흔히 봅니다. 속으로 '저렇게 닦으면 피부가 다 망가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처음 뵙는 분한테 그렇게 다가서서 "그렇게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용기는 없고,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몸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어떤 세정제를 선택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제라는 거는 이제 몸을 닦는 비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쓰고, 또 얼굴을 닦는 세안제, 몸을 닦는 세정제, 이런 어 비누, 옛날에는 이제 고용 비누를 많이 썼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정제를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약산성인지 아닌지 보고 약산성 세정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의 산도가 정상적으로 약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의 산도는 어 pH라고 산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pH 5 내지 5.5의 약산성입니다. 정상적으로 누구나 피부의 산도는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에서 피부가 제일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약산성일 때 피부 장벽의 기능도 가장 튼튼하고, 망가진 피부 장벽도 약산성인 상태에서 가장 재생이 잘 되고 다시 튼튼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를 반드시 약산성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전부 고용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이 샤워장에 가면 고용 비누가 많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고용 비누는 이 제조하는 공정상 이 산도가 굉장히 강알칼리성입니다. pH 9 내지 10 정도의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칼리성의 고용 비누로 거품을 내서 머리도 감고 몸을 닦다 보면 피부의 정상 산도가 약산성에서 점점점 중성, 그리고 오래 닦으면 알칼리성으로 일시적이나마 바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피부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피부의 기능도 떨어지고, 또 피부의 가장 중요한 보호막인 피부 장벽도 손상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그런 이제 논문이 있어요. 뭘 조사했냐? 시중에 나와 있는 고용 비누,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비누라고 하는 액상으로 된 그런 클렌저, 이런 것을 거의 300개 정도 모아 가지고 그 300개의 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본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니까 한 40-50개 되는 고용 비누는 예외 없이 산도가 다 pH 9 이상의 알칼리 산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비누는 우리 피부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될, 피부의 건강을 나쁘게 하는 알칼리 산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액체 상태의 클렌저들은 대부분 약산성이다라는 겁니다. 90% 이상은 약산성인데 한 200개 제품 중에 10개 정도, 20개 정도는 중성이더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액체 클렌저를 사시면 약산성 세정제를 사실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중성일 일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제품에 그 산도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 pH가 5 내지 5.5의 약산성인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일 때 피부가 제일 건강해지고 피부의 기능도 최고로 유지할 수 있고, 또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 세정제를 꼭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정제의 핵심 성분이 계면 활성제입니다. 우리가 세정제를 쓰는 이유는 지용성인 오염물질이 피부에 붙어 있을 때 물로만으로는 그것이 기름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로서 그 기름기가 있는 지용성의 오염물질을 잘 닦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이 기름기를 거품으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 그다음에 물로 씻으면 거품과 같이 기름기를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세정제의 핵심 성분인데, 계면활성제는 4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있고,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있고, 또 비이온 이렇게 이제 전하를 띠지 않는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전하를 다 띠는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각각 그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상당히 강하고 거품이 잘 납니다. 근데 세정제를 샀는데 거품이 잘 안 나면 이 소비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강하고 거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거품을 내서 몸을 살살 비비기만 하면은 몸에 붙어 있는 기름때, 그다음에 지용성의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거품을 우리 몸에 문지르면 몸에 붙어 있는 지용성인 오염물질이나 기름때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품으로 10초 정도만 잘 문지르면 충분하다. 10초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좋은 만큼 10초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만 거품을 내서 몸을 닦으면 된다 하는 장점이 있고요. 오래 닦으면 닦을수록 좋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를 이 세정제로 오래 닦으면 계면 활성제들이 피부 겉에 묻어 있는 지용성인 오염물질이나 기름때만 빼내야 되는데, 피부 장벽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피부 장벽도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이 꽉 채우고 있잖아요. 그 기름 성분마저 이 계면활성제가 빼내기 때문에 오래 닦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각질층을 구성하고 있는 기름도 빼내서 계면활성제가 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게 된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품으로 10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만 몸을 닦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이온이 아닌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헤어 컨디셔너, 그러니까 여러분도 샴푸한 다음에 린스 하시잖아요. 그 린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카락이 보들보들해지고 서로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아주 이 머리의 감촉이 좋아지는데, 그것이 이제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서로 이 머리카락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온이 없는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품이 적게 나기 때문에, 거품이 적게 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별로 이 세정제를 좋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거품이 적게 나고 피부 자극이 낮은 편이라서 좋긴 한데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양쪽성 계면활성제, 양이온과 음이온을 다 갖고 있는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적은 자극과 세정력이 좋아서 어린이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위한 순환 제품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제는 이렇게 4 가지 종류의 계면활성제가 핵심 성분이고, 그 계면활성제는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을 이렇게 잘 섞이게 이렇게 해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기름 성분이 있으면 거품이 기름 성분을 이 거품 안으로 잡아 놓고, 거품 안에 이제 기름 성분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샤워로 거품을 헹궈내면 거품과 같이 기름 성분이 이제 세척이 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약산성 세정제를 선택해서 몸을 닦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정제에 어떤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인제 아셔서 세정제를 선택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은데, 어떤 인제 세정제는 몸을 닦고 나면 이 피부가 아주 보들보들하고 미끈미끈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습윤제를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넣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세린이라든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든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하이알루론산을 그 세정제에 넣으면은 그
세정제에 들어가 있는 이 수분제가 피부에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인제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미끈미끈, 샤워를 해도 이 미끈미끈한 것이 잘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끈미끈하지만, 우리가 세정제라는 건 거품을 잘 낸 다음에 몸에 묻어 있는 기름기 성분, 오염 물질을 닦아내고, 또 이제 물로 세정제를 잘 세척하기 때문에, 이런 수분제는 이 세척 과정에서 대부분이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료가 들어가 있죠. 어떤 세정제를 닦고 나면 거기 세정제에 들어가 있는 향료 때문에 아주 냄새가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샴푸도 마찬가지로 어떤 샴푸를 쓰면 그 샴푸 향이 좋아서 좋은 향을 인제 샤워한 후에 계속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향료라는 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가능하면 화장품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무향 제품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제 무향 제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의 고유의 성분이 너무 제품을 만들기에는 좋지 않은 향을 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향을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향료를 넣어서 좋은 냄새를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화장품 중에 인제 샴푸 앤 바스, 이 몸을 닦는 세정제하고 이 세안제, 이 두 가지를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샴푸 앤 바스에는 향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안제에는 약간의 향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이스 취, 그러니까 원래 이 클렌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런 계면활성제나 여러 가지 성분이 고유에 갖고 있는 그런 냄새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인제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향을 넣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향이 없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지만 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정제의 형태는 인제 바의 형태가 있는 게 있죠. 인제 일반 공중 목욕탕이나 가거나 아니면 온천에 가면 놓여 있는 인제 고용 비누. 고용 비누는 저도 어렸을 때 고용 비누를 많이 썼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정상, 고용 비누를 만드는 공정상 알칼리 산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 비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인제 물비누, 액체형으로 된 바디워시나 클렌저는 약산성 산도를 유지하고 있는 바디워시나 클렌저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일 형태나 밤 형태의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의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약산성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오일 형태는 인제 오일이 인제 모공을 막거나 그러면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한 다음에 인제 클렌징 오일로 인제 녹여낸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피부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을 잘 닦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세정제는 인제 약산성 세정제를 골라서 인제 사용을 선택하셔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몸을 닦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로만 얼굴을 닦아도 되느냐, 물로만 이 샤워를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뭐 얼굴을 세수를 하고 세안을 하고 또 샤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왜 세수를 하시고 왜 샤워를 하십니까? 그거는 요 피부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또 밖에 나갔다 오면 피부에 먼지도 어 이렇게 묻어 있고, 또 균도 이렇게 묻어 있고, 또 더러운 물질, 기름기가 있는 이런 물질도 묻어 있고, 또 음식도 흘리고, 그래서 그런 거가 묻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얼굴도 닦고 샤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피부에 그런 게 묻어 있어도 좀 얼룩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 피부에 묻어 있는 그런 먼지나 균이나 이런 것이 피부를 뚫고 우리 피부 몸 안으로 들어와서 건강을 해치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입이나 눈이나 이런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거나 오염물질이 들어와야 피부를 통해서 들어와야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우리 피부 자체는 피부 장벽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묻어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제 그런 게 묻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찝찝하고 하니까 얼굴을 닦고 샤워를 하겠죠. 저도 당연히 아침에도 얼굴을 닦고 샤워도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은 꼭 합니다. 근데 먼지나 균이나 이렇게 묻어 있는 거는 흐르는 물로 샤워를 1-2분 하면 다 닦아 제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성이거나 아니면 입자로 된 거는 피부에 이렇게 철석같이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닦아도 충분히 99% 닦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로만 세안을 하거나 샤워를 해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먼지나 균이나 오염물질은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상치 또는 채소 이런 걸 닦을 때 퐁퐁이로 닦지 않잖아요. 그냥 흐르는 물로 닦죠. 그리고 과일, 사과 이런 걸 닦을 때도 그냥 흐르는 물로 닦은 거 닦아서 먹어도 큰 문제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흐르는 물로만 해도 충분히 닦입니다. 근데 인제 어 이 기름기가 있는 성분, 지용성 물질은 피부에 인제 딱 붙어 있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이렇게 닦아도 지용성 물질이 잘 안 닦이죠. 그럴 때는 인제 계면활성제가 핵심 성분인 세정제로 거품을 잘 내서 그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품이 지용성 물질을 거품 안으로 이렇게 피부에서 띄어내 가지고 거품 안으로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붙어있던 지용성 물질이 거품에 의해서 거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로 우리가 샤워를 해서 거품을 제거하게 되면은 거품이 없어지면서 지용성 물질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때가 있는 식기를 퐁퐁으로 거품을 내서 설거지를 할 때 거품을 해서 흐르는 물로 하면 그 식기가 아주 뽀득뽀득 해지고 더 이상 기름기가 없어지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정제를 쓰고 비누 거품을 내는 이유는 먼지나 입자나 균이나 이런 것을 제거한다기보다도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의 오염물질을 닦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에 묻어 있는 기름 성분을 거품이 거품 안으로 요렇게 감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 초면 충분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웬만한 경우 10 초면 충분한데 기름이 아주 왕창 묻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길어도 30초 이내면 기름 성분은 다 거품에 의해서 이게 피부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시는 걸 보면 비누 수건에다가 거품을 내서 30 초가 아니고 3 분, 5 분을 계속 문지르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는 피부에 묻어 있는 먼지, 균, 또 오염물질, 기름이 있는 오염물질 이런 거를 제거하는 거를 넘어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기름막을 다 빼내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먼지나 균이나 이런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는 각질층 밖에 살짝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를 밀면 각질층을 밀어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피부 장벽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때 밀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때 미는 거는 피부 장벽을 밀어내는 거고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너무나 나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세안이나 샤워는 가능하면 짧게 어느 정도 거품을 내서 10초 문지르고 물로 몇 번 헹궈내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샤워도 매일 하는 습관이 있으면 이틀에 한 번 하시라고 이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렇지만 이틀, 또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피부가 그렇게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오염되거나 아니면 더럽지 않은 경우에는 3 일에 한 번 하셔도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샤워할 때는
아침에 이렇게 세수할 때는 세정제를 쓰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로만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인제 아무래도 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이 거품을 잘 내서 한 10초 정 길어야 10초 정도 거품으로 살살 문지르고 어 이 샤워를 하고요.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아침에. 그래서 샤워는 아침에 운동한 후에 하는데 실내에서 땀을 흐르기 때문에 땀이 더럽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로만 몸에 있는 땀을 이제 제거하지 거품을 내서 몸 전체를 닦지는 않고 거품은 인제 내 가지고 겨드랑이나 항문주위나 이렇게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데만 10초 정도 닦아 줍니다. 그렇지만 인제 머리는 좀 달라요. 머리는 하루에 한 번 꼭 감아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는 피지라는 기름을 분비하는 피지샘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머리랑 얼굴 얼굴에는 피지 분비가 많거든요. 피지 분비가 많으면 피지를 먹고 사는 균들이 이 머리에 많아요. 그래서 피지를 이 머리에 있는 상재균이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분해시키고 그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안 감으면 지루습진이라는 게 생기고 또 자주 안 감으면 지루습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아침에 운동하고 샴푸로 매일 감지만 몸은 샤워를 할 때도 주로 흐르는 물로 저는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정제를 어떤 게 선택하면 좋고 또 몸을 어떻게 닦으면 좋은지 피부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 좀 의외인 말씀도 드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말을 믿으시고 어 몸을 닦는 그런 습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